세종시가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가전제품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가정에서 한두 개의 중소형 폐가전제품이 생겨도 수수료 부담 없이 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천안 지역 청소년 30명이 독도를 찾았습니다.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직접 체험한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제9대 충남시군 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에 정도희 천안시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차기 시당위원장에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 제품의 경우 한 개라도 방문 수거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소형 폐가전 제품은 일정량 쌓여야 수거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주민센터에 고장난 청소기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달 초 세종시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설치된 이후 생겨난 광경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버리시든가 아니면 5가지 품목이 모여지면 무상 수거가 가능했는데 가정에서 5가지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사무소 거점 수거함을 제작해가지고 가정에서 한두 개 발생한 거 배출하시면 무상 수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버려야 했습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중소형 폐가전제품이 소량 발생하더라도 배출 수수료 부담 없이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벌써 여러 차례 수거해 갈 정도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폐가전제품이 일정량 쌓여 담당자가 수거를 요청하면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읍면동 주민센터에만 설치돼 시민들이 직접 들고 와 버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세종시는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수거함 설치 장소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무상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거점 수거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 나온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359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섬 독도. 광복절을 앞두고 천안 지역 청소년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찾아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한반도 동쪽의 시작이자 끝, 독도입니다. 천안에서 울진 후포항, 울진에서 다시 울릉도로, 그리고 이곳 독도까지. 뱃멀미를 해가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기다리던 독도가 눈에 보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고 독도를 담습니다. 천안 지역 청소년 30명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땅 독도를 찾았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마련한 청소년 해양환경 독도 탐방대입니다. 독도는 앞서 2차례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이번 탐방 일정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경찰들이 우리 치안을 유지해 주잖아요.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고 거기에 예전에 독도에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해서 전날 기상악화에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도가 쉽지 않게 독도 땅을 밟았다는 감동과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독도 가기 전에 이제 사전 교육으로 그 VR로 독도를 한번 구경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 내리기 전에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독도에 못 내릴 줄 알고 많이 걱정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요. 청소년들은 해양 생태 전문가와 함께 교과서나 사진으로만 봤던 관음도와 나리분지, 해야 산책로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문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하면 이제 봤던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이곳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해양 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그 독도를 더 이렇게 아껴야 하고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하여서 2박 3일간의 일정은 금세 끝이 났지만 청소년들에겐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제9대 충남시군 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에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수석 부회장은 심정수 금산군 의장과 차미숙 청양군 의장이 맡게 됐습니다. 정도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여전히 행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차기시 당위원장으로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세종시당은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홍 의원을 만장일치로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일할 사람이 확실히 일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 시민 속에서 함께 걷는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홍성국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모두 9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했으며 이 중엔 청년목 비대위원으로 이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86년생인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로 선출돼 세종시의회에 입성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에 용수 공급시설 건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는 도비 174억 원을 들여 하루 4,728세제곱미터를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 한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용수 수요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노인회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경로당 744곳과 노인복지관 2곳, 노인대학 5곳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관리 현황, 방역지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천안 지역 노인시설에서는 지난 4월 운영을 재개한 이후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77주년을 맞은 올해 8.15 광복절은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데요. 김대훈 충남 동부보훈지청장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몸을 바친 유공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공훈을 더욱 높이고 보답하는 길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대훈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보훈지청이 충남의 동북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이제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이제 국가보훈처의 이제 그 기본 조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예. 충청남도의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를 관장하고 있으며 예. 이제 국가보훈의 이제 든든한 그 행정을 위해서 실천하는 하부 그런 기초적인 조직입니다. 네. 그 이제 주요한 업무로는 이제 국가 유공자와 이제 그 유족들의 그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예. 이제 교육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예. 국민들의 이제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정부 기념일 그리고 이제 그 현충일이라든지 유교 기념식 등의 행사를 이제 여러 기관과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우리 보훈 가족들이 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올해는 8.15 광복 77주년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광복절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제 그 강압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 우리 선조들이 이제 뭐 많은 희생과 그리고 이제 헌신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이 날은 이제 단순히 쉬어가는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그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그 본받자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셔서 한 번 더 광복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한 번 더 의미 있는 뜻을 좀 새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보면은 우리 동부 지역에 독립유공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몇 분 정도나 계시고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관내에 지금 그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이제 189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천안시가 81명 정도가 계시고 세종시가 이제 33명, 그러면 아산시에 이제 46명, 공주시에 이제 29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이제 보상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녀라든지 이제 손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묘지 그 관리 비용 그리고 이제 손자녀들에게는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취업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등 이런 혜택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무호적으로 계셨던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호적을 부여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지난번에 그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서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제 창설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제 부여하는 행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행사에 있는 156명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항시 이제 윤동주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스티븐슨을 처단한 그 장인환 지사 그리고 이제 봉오동 전투와 이제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북군 총령을 그 조직한 오동진 지사 등이 있습니다. 그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은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제 조선 민사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 외국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강복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 그 공적 서류상 그 고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156명에 대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여 등록 기준지를 독립정신이 이제 서려 있는 독립기념관 주소지인 이제 독립기념관로 일로를 지정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삶을 예우하였습니다. 네, 정말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우리 그 유공자들 명패 달아드리기 운동을 또 하고 계세요.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독립유공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유공자들을 이제 계속 19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35만 명을 달아드렸습니다. 이제 호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공수훈자라든지 이제 전국상 군경의 그 유족들이 계시거든요. 한 10만 명 정도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제 저희 이제 충남 동부보훈지청 관내에는 그 유족분들이 한 2,000명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는데 그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에 가서 직접 달아드립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이벤트를 마련해 가지고 그러고 이제 각 지역의 그 뭐 시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이제 보훈단체장님들이 이제 함께 참여해 가지고 같이 명패를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 보훈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마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현충시설을 좀 방문한다고 하면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현충시설이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38개 정도의 현충 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다 가볼 만한 곳인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소개를 해드릴 만한 곳이 이제 그 이동영 서구 이동영 선생님과 이제 유관순 열사의 그 생과 기념관을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뭐 천안에 있고 또 접근하기가 또 아주 좋습니다. 그 이제 두 분의 그 유적지는 이제 그 발자취와 생활선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념관이 함께 있어서 그 어린 자녀들의 그 교육적인 그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분들이 미리 신청하면은 또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보훈가족 여러분, 그 보훈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국가를 지킨 그런 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공헌을 높이고 보답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그 이전과 가치가 혼재해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보훈만큼 이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순간 가치는 없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 그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보훈의 가치를 이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전달하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더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곡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간이교량과 산책로 간의 높낮이차가 발생하면서 자전거 이용객이나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곡교천을 자주 방문하는 박기수 씨. 곡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간이교량을 건널 때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량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약 3cm 정도의 높낮이차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흔들리죠. 그리고 자세가 이제 흔들리니까 넘어져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가 파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마음으로 불안하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 일부 자전거 이용객들은 교량 일부가 파손돼 높낮이차가 낮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도 불편하고 야간에는 높낮이차를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 상황에 대해 아산시는 하천변 침하로 인해 교량과 산책로 간 높낮이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이를 골자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천안은 만 19세 이상 1,803명, 아산은 901명이 대상입니다.
조사 항목은 기본 가구 조사를 비롯해 흡연과 음주, 비만, 교육, 경제활동, 코로나19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천안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 부족에 따른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법인 택시에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택시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각종 행사 경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종료된 개인 택시 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사기 진작을 통해 이직은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 사랑카드와 천안 행복 콜택시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현재 천안시에는 개인 택시 1,450대와 법인 택시 752대 등 모두 2,202대가 운행 중이지만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120대의 법인 택시 운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아산시와 한국예촉 아상지회는 다음 달 4일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제1회 범아산시민 파이팅 페스티벌을 엽니다. 행사는 셔플댄스 플래시몹 퍼포먼스와 합동 콘테스트, 화합 대잔치 대중예술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플래시몹 콘테스트는 오는 26일까지 사전 신청을 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군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